김포인님께서 최인호 쌤이 민주당에서 비례당 만든다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민주당 내에도 뭐 다양한 얘기가 있겠죠. 민주당 내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론은 아니죠. 그게 당론일 수가 없죠. 그런 비례민주당이라는 걸 만든다는 게 당론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비례민주당을 따라 만든다는 건 당론일 수는 없어요. 몇 명이 돌출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예 이름을 비례민주당이라고 적어가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건 욕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네, 욕먹으려고. 누구한테? 우리 쪽한테. 우리 안에서도 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놀랄만두님께서 시민중심 당을 만들면 비례대표 선정할 때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 뭐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읽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놀랄만두님께서 시민 중심의 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신청할 때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의견이 분분하겠죠. 네, 당연히 분분하겠지만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을 하면 되죠. 선출하면 되는 것이고. 최경숙님께서는 제가 방송 듣고 느낀 것은 자한당의 비례석을 뺏기는 것은 절대 안 되므로 이제 만들어야 한다 하셨지 비례민주당이라고는 안 하였다 하셨다고요. 예. 김포인님께서는 거의 확신하셔서 말씀하시고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라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뭐 보질 않아가지고 들어보질 않아서 솔직히 말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인영님께서는 문 대통령이 시민당을 원할까요 하셨는데요. 대통령님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이 무슨 당을 만들어라 해서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게 그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민 중심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 정당이 나올 때가 되었고 지금이 찬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 어쨌든 간에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 중소정당 군소정당들의 그 힘없고 약하고 아직 당세가 약한 어떤 그런 정당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분명히 지지하는 어떤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 내 의석수는 지지율에 비해서 낮더라. 일단 그게 일단 문제죠. 그래서 그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고 약간 이건 정당이 아닌 것 같으니 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당별 비례명부제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으니 한국에도 도입을 해서 신생정당이 되었든 작은 정당이 되었든 지지율보다 낮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들에게 비례의석을 주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어떤 지지도를 국회에 반영을 해보자라는 것이 반영을 해보자 하는 것이 그게 이번 그 수정안의 그 취지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 수정안에 민주당과 저쪽의 황간에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기득권을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확보한 어떤 양당제의 어떤 그런 구조를 다 만들어 놨고 그 결과로 국회 의석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득권을 포기를 하고 군소 정당들에게 의석을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과 자한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을 작은 정당에게 나눠줘야 되는 그런 법안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어떤 결판이 안 나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가 1년 전에 그 개혁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씌울 때 그 패스트트랙에다 태울 때 정의당과 군소정당에서 주장을 한 거죠. 요구를 한 거죠. 그럼 패스트트랙에다가 정의당이 제일 주장을 했죠. 그거 제일 크게 주장을 했죠. 왜냐하면 그걸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정당이 정의당이었기 때문에 다른 당은 별 관심 없었어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봤자 별 차이도 별로 없었고 했기 때문에 정의당은
정의당에서 그것을 주장을 한 거죠. 그 결과로 개혁 입법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조건으로 거기에 선거제 개정안이 같이 패스트트랙에 같이 딸려 들어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개혁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의석을 포기했죠. 희생을 하게 된 겁니다. 희생을 하게 된 건데, 그 결과가 그 당시에 반대했던 그 자한당 쪽에서, 지금 미통당이죠. 미친 톤닥당, 그 황간회 쪽에서 우리는 애초부터 동의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어. 우리는 비례를 만들어서 우리 의석수를 다시 확보할 거야 라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어떤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이용해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지금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지금 현재까지의 지금 상황인데, 여기에 대응하는 논리가 두 가지 논리가 있죠. 하나는 민주당에서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 처음부터 이것은 그 명분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시작을 하는 것은 그렇게 비례민주당을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하는 것은 뭐가 다르냐? 똑같은 짓 하는 거 아니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스스로 깨겠다는 게 아니냐? 이거는 명분에 맞지 않다. 그것보다는 이제는 시민들 중심의 정의당이 표방하는 어떤 그런 당 색깔이 있는 것이고, 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민주당의 어떤 색깔이 있는 것인데, 이쪽도 좀 별로고, 저쪽도 좀 약간 좀 나와는 약간 생각이 다르고, 정확하게 그 도시 시민들이나 어떤 그런 그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시민정당을 출연을 시켜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주 작은 시민정당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후자 쪽이에요. 저는 후자 쪽이고, 그리고 그 정당의 성격은 일단 비례대표로 받아내어서 비례의원을 배출해내는 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그 국회에 들어가서 상식적인 진영에 힘을 보태주는 게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 목적은 저쪽에 그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비례자한당, 비례환간회가 많이 확보해갈 퍼센테이지 중에 어느 정도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같은 어떤 그런 10%가 나오든 15%가 나오든 15%가 나와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5석, 20석을 가져가게 된다고 했을 때 똑같이 이쪽에서 15%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 확 반감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지하는 효과가 있죠. 총 3가지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지금 손혜원 의원이 처음에 그 얘기를 꺼냈을 때만 해도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만들겠다. 내가 그 시민 중심 정당을 내가 만들겠다. 이제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는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였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게끔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방송에서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다시 그 방송 봤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나온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그 다음날 방송에서는 내가 깃발을 들 수는 없다. 민주당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이 여기에 깃발을 들면 안 된다. 이것은 오롯이 시민정당이어야 하고 시민 중심의 정당이어야 한다. 하지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울 수는 있겠지만, 내가 거기 관여되거나 정봉주위원회에 관여되거나, 정봉주위원하고 나 친하다. 하지만 민주당 인사가 관여되는 것은, 그것은 이 정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 말에도 동의하고, 어떤 형식이 되었든. 하지만 동의는 하지만 제 생각은 약간 달라요. 그거하고는. 저는 민주당에 있는 인사가 어떤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대로 그 비례민주당의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미 나와 있던 사람, 민주당과 나의 색깔이 좀 달라라고 생각해서 미리 나와 있던 사람과, 그리고 민주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어서 더 이상 민주당 후보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은 저는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슈가 되고 사람들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적들의 공격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적들의 공격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유리해요. 유리합니다. 왜냐? 어차피 그 정당에 표를 줄 사람은 우리예요. 저쪽에서 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표 가져가는 겁니다. 어차피 민주당에 주려고 했던 비례표를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그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해요. 아, 저건 비례정당이야, 비례정당이야. 저건 민주당 이중대, 이중대야. 땡큐!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알게 되죠. 아, 저기구나. 아, 저기였구나. 저거구나. 아, 금방 알게 되죠. 뉴스에서 막 떠듭니다. 아, 저거는 저렇게 시민정당이라고 막 얘기하지만 저거 사실은 민주당 이중대야, 이중대야. 그러면 사람들이 알죠. 예. 금방 알게 됩니다. 아, 저기구나. 이름이 뭐라 그랬지? 까먹었는데 다음날 또 얘기해요. 까먹었는데 다음날 또 얘기해요. 계속 얘기합니다. 예. 4월 15일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계속해서 뉴스에서. 저쪽에서 공격을 할 것이고. 앞에서 공격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냥 앞에서 그냥. 대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선거판 이슈가 그 시민 정당 위주로 선거판 이슈가 묶여지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가 막 오고 가게 되고 좋지 않습니까? 뭐가 나쁩니까? 명분에 무슨 문제가 생기죠? 누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전쟁 중에 우리 성 앞에 몰려와가지고 우리 장수 욕을 하고 있는데, 예. 걔가 욕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우리 장수를 잘라야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정봉주 의원도 합류해야 되고 손혜원 의원도 합류해야 되고 다 깃발 들고 다 같이, 예. 그리고 그 주체 세력 안에 그 시민들의 어떤 그런 모임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후보들 중에 그런 비례대표 받아낼 후보들이 그런 어떤 시민들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시민 중에 한 분이라도 들어가시면 되죠. 한두 분이라도 들어가시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 너네 무슨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당원 당규를 딱 정해요. 그래가지고 비례대표는 1년만 하기. 비례대표는 임기 1년 뒤 교체.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만약에 6명이 나왔다. 그러면 이 6명 다음 받아갈 다음 비례대표를 또 다음에 또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서로 1년씩만 하고 1년씩만 하고 그냥 국회 견학이라도 하게끔. 전 그게 문제가 된다 하면 1년마다 바꾸는 게 문제가 된다 하면 1년마다 재평가하든가요. 그러면 당원들 모아놓고 1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계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남겨둘까 아니면 바꿀까. 만약에 바꾸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바꿔주면 되죠. 계속 있으면 좋겠다 하면 계속 있는 거고,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기존 정당의 어떤 기존 질서를 다 깨버리는 거죠. 시민정당답게. 그리고 내세워야 할 캐치프레이즈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 명료하게 이것저것 주저리 말하는 거 필요 없고, 검찰의 채, 수사청 기소청 분리, 선진국답게, 선진국이면 법체계도 선진국답게, 그거하고 언론개혁, 언론개혁 이 정도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거 딱 그것만 딱 들고 나가야 돼요. 주저리 무슨 산후 휴가 얼마 더 주고 돈 얼마 더 주고 이런 거 복잡한 거 지키지도 못할 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추구해야 될 방향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명확하게 들고 나가면 그 명확한 어떤 그런 메시지 전달력은 복잡한 메시지 전달력보다 훨씬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일단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 주시면 제가 그 얘기하는데 한참 걸리니까, 한참 걸리니까. 여러분, 시민정당의 강서구님께서 시민정당 경우 보좌관과 같이 러닝메이트로 검증하고 공천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보좌관을 같이 러닝메이트로 보좌관이 러닝메이트가 되려면 처음부터 보좌관이 있어야 되겠네요. 처음부터. 그러면 지금 방법적인 어떤 건 차이인데 그거는 좀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이건 보좌관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러닝메이트면 보좌관이 아니죠.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커플 의원? 그래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좌관도 같이. 근데 보좌관 글쎄요. 보좌관은 이 시민 정당 같은 경우는 의원 개개인이 보좌관을 고르는 거는 어떤 그런 절차상이라든지 어떤 능력적인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당에서 따로 교육시키고 따로 뽑아서 공급을 해주는 게 오히려 붙여주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방식 자체가 제 생각에는. 예. 일단은 전문 정치인이 아닌 이상. 네. 최인호 TV의 최인호 쌤의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유튜버들이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각자의 생각이 서로 많이 다른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르치는 방향은 한 방향인데 거기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방법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다른 방법들이. 예.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본인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것을 내가 평상시 좋아하던 유튜버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 말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상시 좋아하시던 유튜버이더라 하더라도 어떤 사안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직 발생도 안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최인호 쌤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을 보니까 민주당이 비례 민주당을 만들 것이다. 예, 만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 하셨나봐요. 예, 그런 말씀을 하셨나 본데,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일이 아마 앞으로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정확하게 좀 듣질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그냥 예상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상을. 그 예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하는 거는, 그거는 좀 그렇죠. 나중에 민주당이 만약에 그걸 만들었다. 이제 그러면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것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별로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어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여기 써 있네요. 늘푸른 정님께서 시민정당 나중에 시끄러워질 테니 민주당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 같다 하셨는데, 시민정당이 만들어지도 않았는데 시끄러워질 걸 어떻게 알죠? 만약에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루루종님,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동의하고 동의 안 하고는 뭐 그분한테 뭐 발가락에 낀 때밖에 안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제 채널에서는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시민정당은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고 뭐 그래서 민주당에 뭐 폐를 끼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아직 낳지도 않은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나이가 불효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뭐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애를 낳아봐야지 알지. 애가 커봐야지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컸는데 불효를 할 것 같으면 잘 가르치면 되죠. 뭐 안 그러게. 예. 안 그러게끔 잘 단둘이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불효할 만한 짓을 내가 하지 않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왜 그러나요? 이수자님께서 왜 명분이 없냐고 시민들이 원하는데 하셨는데요. 당에서 시민들이 원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지금 신천지 없애버리라고 한다고 해서 당에서 나서가지고 신천지 없애버립시다 하면 그게 맞겠습니까? 정당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 있고, 자신들 손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비례정당을 만드는 거는, 그거는 스스로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는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 순차적으로 발생할 만한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유권 시민들이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비례 민주당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본인들 손으로 통과시킨 법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정의당이나 저쪽 호남 3당에서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장애 투쟁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앞으로 다음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그 어떤 법안에도
협조는커녕 계속 딴지 걸고 장애투쟁하고 못하게 하고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정치는 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고 적을 분별해내는 과정이 아니고 친구를 늘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더하기의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어떤 그런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스스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어떤 스스로가 주장했던 것들을 모순이 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명분이라는 거는 이기기 위한 명분은 되죠. 야, 선거는 전쟁이야. 응? 비겁하건 뭐건 다 필요 없어. 전쟁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쟁에서 그러면 민간인 학살해도 됩니까? 아무리 전쟁이어도 적 후방에 적의 게릴라를 숨겨준다는 이유로 적 게릴라에게 밥을 줬다는 이유로 김지현님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이유로 민간인들 막 학살해도 됩니까? 전쟁이니까 무조건 이기면 되는 거니까 민간인이 있든지 말든지 거기다가 막 집중 막 미사일 날려가지고 막 다 막 뿌리째 뽑아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명분이라는 거는 이기기 위한 명분인 거지. 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명분인 거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명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런 비례민주당을 만들었다가는 지금 뭐 적들의 프레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향후 21대 국회에서 국회의 어떤 그런 국회 내에서 어떤 그런 의사일정을 제대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표심으로 승부를 보는 게 맞죠. 그랬을 때 유권자의 표심으로 승부를 보되 최대한 어떤 저들의 꼼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게 시민정당이라는 거죠. 그게 시민정당이라는 것이 시민중심 정당이라는 것이 출현을 해서 시민중심의 정당이 그 표를 받아내어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정정당당한 게임이 된다라는 거죠. 절대 꼼수가 아니라는 거죠. 꼼수라는 것은 이기기 위해 쓰는 어떤 얄팍한 어떤 그런 수가 이제 꼼수인 것이고 우리가 뭐 적벽대전 뭐 이런 걸 꼼수라고 안 하잖아요. 작전이지. 인천 상륙 작전을 인천 상륙 꼼수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노르망디 상륙 꼼수라고 안 하잖아요. 작전이잖아요, 작전. 적의 꼼수를 작전으로 막아야죠, 작전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그 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혹여나 몇 명이라도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어떤 비례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사람 모으면.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례민주당을 만든다는 것은 일단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은 아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의당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당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최인호 쌤이 그 정도의 어떤 정보를 얻었다. 그러면 아직 말하지 못한 정보가 더 있을 거예요. 최인호 쌤이 아직 다 말하지 못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 뒤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선행이 돼야 되냐면 정의당과 그리고 그 호남 3당과 미리 얘기가 돼 있어야 돼요. 미리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나오잖아. 나오면 정의당과 나머지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모여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정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원내에 들어올 수 있게 교섭단체로 들어올 수가 있게 숫자가 모자라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서로 동의를 하고 암묵적으로 서로 인정을 한 상태에서는 갈 수 있겠죠. 만약에 그 사전에 만약에 뭐가 더 있다 그런다면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무대뽀로 만든다. 당론으로. 글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만약에 그게 최인호 쌤이 어떤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근데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방송에서 지금 말해도 되는 겁니까? 말해도 되는 건가 이거?
비밀 아닌가?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이제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의당이 원하는 것은 원내 교섭단체로 진입하는 거잖아요. 정의당이 원하는 것은. 심상정이 원하는 것도 자기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정의당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호남 3당도 마찬가지겠죠. 원내 교섭단체 들어오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숫자가 모자란다. 숫자가 모자란다. 그러면 비례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비례대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민주당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당과 호남 3당과 이렇게 묶어가지고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게끔 해서 원내로 진입을 시켜준다. 그리고 국정 운영을 같이 해나간다. 함께 해나간다. 협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그런 게 작업이 선행이 된다면 그때는 명분이 있는 거죠. 그때는 명분이 있죠. 그러니까 명분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지금 없는 명분도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생깁니다. 예. 명분이라는 건 만들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꾸며가느냐에 명분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명분이 없는 건 한 방에 엎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선행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 이해를 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 저쪽 자한당 하는 거랑 똑같이, 예, 자한당 하는 거랑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 그거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줄리아나 키엔님께서 안 돼요. 대한신당, 평화민주, 바른미래당 사람들은 다음 국회에서 안 보고 싶어요. 뭐 저도 여러분들 듣기 좋아하는 얘기 하려면 뭐 다 때려 죽여라. 뭐 여기 뭐 대한신당, 뭐 박지원 다 때려 죽이고 정의당 다 불질러 버리고, 예. 심상정 막 다리 부러뜨려 버리고, 그런 얘기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큰 거를 목표로 생각했을 때 뭐냐면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처럼 저렇게 개판, 난장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왜 20대 국회는 개판, 난장판이 되었느냐? 자한당 애들이 너무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깽판을 친 거죠. 밖으로 돌아다니고. 예. 그거를 재현시키지 않기 위해서 의석수로 눌러야 되잖아요. 의석수로 과반수 이상을 확보를 해가지고 의석수로 눌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표잖아요. 그게 목표인데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그게 만약에 좀 힘들다, 좀 간당간당하다 할 때는 당연히 힘을 모아야죠. 심지어 민주당이 162석을 받았다고 칩시다. 162석을 가졌지만 여전히 그렇게 되면 138석은 야당이에요. 그 안에 정의당도 포함이 되어 있고 대한신당도 포함되어 있고 저기 호남 3당 다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철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안철수당은 당연히 협조 안 해줄 거 아닙니까? 황간에 협조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정의당하고 호남 3당이라도 협조 받아야죠. 받아서 힘을 더 키워야죠. 더 늘려야죠. 꼼짝 못하게, 까부지 못하게. 국회 내에서 친구 정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 유리하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근데 민주당 혼자 남고 나머지 다 적이다. 그러면 아무리 의석수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매번 법안 통과마다 매번 싸워야 돼. 매번 국회 경호권 발동시켜야 되고 매번 그래야 됩니다. 매번 똑같잖아요. 20대하고 의석수로는 이겼으나 개판된 건 똑같죠.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이 4+1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서 계속해서 협조해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나갈 때 그게 우리가 보고 싶은 21대 국회 아닙니까? 그럼 다 같이 살아야죠. 예. 우리가 살려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 표를 줘가지고 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표를 줘서 살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걱정만 하면 됩니다. 제 말은 저들이 살아 돌아온다면 협조해야죠. 같이. 예. 간단한 거죠. 협조해야죠. 예. 여러 가지 작전들이 나올 것이다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례민주당이라는 어떤 민주당 중심의 어떤 그런 비례대표를 받아내는 어떤 그런 정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사전에 다른 그 두 그룹과 사전 조율이 아마 있어야 할 것이다. 예, 그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끔 그 비례당이 도와주는 것. 예. 그게 아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면, 예,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그거는 별도로, 그거는 그거고, 예, 만약에 그거 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그 시민당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 중심 정당이 나와서 어떤 시민들의 어떤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나올 때가 되었고, 예, 그런 정당이 나와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어떤 민주당이 하려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거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정당이 나와서 성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만들어 놨더니 나중에 골치 아프게 될 것이다 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애도 안 낳아봤는데 애가 나중에 불효할 거라 걱정하는 거 똑같다. 애를 낳아봐야지 알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정도로 제 생각을 일단은 정리를 일단 할게요.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혹시 제 생각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예, 여러분들께서, 예,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예, 그러면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